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결심이 임박했고 다음 주 중반쯤 출마를 선언할 거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침묵을 이어가는데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는 없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2회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한 대행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순직 의무 군경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들에게는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선 침묵을 이어갔는데 거취 결단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한 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정치권 안팎의 출마 요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29일 한 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끝으로 오는 30일 출마 선언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등을 보고받은 뒤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당부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거란 관측입니다. 총리실은 그러나 관련 발언과 전망에 대해 직접 들은 바가 없고 한 대행이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과 친분이 있는 주변 인사 역시 아직 출마를 결심한 상황은 아니며 혼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에 대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해 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호도는 주춤했지만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대선 경선에 나선 주자들도 단일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한 대행의 최종 결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대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행을 향해 공직자의 책무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기 대선 초반부터 정책 행보에 집중하던 이 후보가 오랜만에 쟁점 현안에 입을 열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전북 광주를 거쳐 전남을 방문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을 둘러싼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링 위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자꾸 선수를 뛸 듯 말 듯 해가지고 많이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어 한 대행이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최근 정책 행보에 집중하며 전국 현안 언급을 피하던 모습과 달리 한 대행 출마설엔 공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 후보는 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주가 조작이 처벌받을 사안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검찰이 개선될 수 있는 조직이란 걸 조금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후보는 재해보상 현실화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값 안정화 등 이른바 농업 강국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 역시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서울 노후도심 재개발 재건축 진입장벽 완화 등 적극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을 예고하며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일제히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정권교체 이후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 기능을 맡길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검찰의 기소청 축소, 공수처 확대 개편 등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무소불위한 검찰의 권한 분산과 견제로 무절제한 수사 만능주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당이 최대 결집과 최대 투표를 위해 공을 들이는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정조준에 바짝 날을 세운 데는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 YTN이 실시한 대선 민심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정당 구분 없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범보수 주자를 모두 합친 수치보다 높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지 정당과 무관하게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43%를 기록해 2위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와 33%포인트 넉넉한 격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9%로 그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나란히 7%, 안철수 후보가 3%였습니다. 없다와 모름, 무응답을 합치면 15%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범보수 주자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5%포인트 높은 적합도를 보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무려 88%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가운데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54%로 정권 연장 36%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을 중도라고 답한 사람으로 응답자를 좁혀보면 정권 교체 의견이 연장보다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4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36%, 조국혁신당이 3%로 뒤를 이었습니다. YTN 정용입니다. 범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등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동훈 후보 14%에 이어 홍준표 11%, 김문수 10%, 한덕수 대행 9%, 안철수 7%,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 6% 순이었습니다.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는 응답자 47%가 출마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고 40%는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대선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가 필요한지를 놓고선 전체 응답자의 63%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세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이자 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표대결을 펼칩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호남권 합동 연설을 진행합니다. 연설이 끝난 뒤엔 호남권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를 비롯해 1, 2차 순회 경선까지 합산한 누적 득표율이 공개됩니다. 이틀째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토론회에선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1대1로 맞붙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책임론을 비롯해 각종 현안을 두고 그야말로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박정현 기자가 주요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서로를 맞서로 지목하면서 성사된 3시간의 끝장 토론. 시작부터 두 후보 간 신경전은 팽팽했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치고받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을 둘러싼 책임론이었습니다. 홍 후보는 한 후보가 당대표로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느냐며 한 후보 책임론을 띄웠고 사사건건 깐족되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한 후보는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며 기분이나 맞추던 사람들 책임도 만만치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홍 후보님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대통령 편들면서 이간질하고 했던 홍 후보님 같은 분이 문제이고 홍 후보님 같은 분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이 사건 기소를 사소한 것이라 폄훼했다며 홍 후보의 과거 특활비 논란을 정조준했고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재명, 김혜경의
법화 유형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이 후보의 큰 사건들은 두고 먼지털이식 수사만 했다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용이나 양성태가 전부 무죄가 나죠. 먼지털이 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 가고 자살하고 한 거 아닙니까? 서로의 약점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 후보는 홍 후보 정책 공약들을 하나씩 캐물으며 몰아세웠고 명태균 의혹도 꺼내들었습니다. 나토식 핵 배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내용이 없으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내 책에 다 있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그렇게 깐족거리며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내 방송 그만하고 싶네 이거. 홍 후보는 한 후보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깐족된다는 표현으로 한 후보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대통령 폄하한 일 없습니까? 에? 대통령한테 깐족대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오늘 홍 후보님께서 깐죽이란 말 몇 번 쓰시는지 한번 한 10대 쓸 토론회 내내 쉴 새 없이 몰아친 두 후보는 다만 후반부엔 정책 문제 위주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틀간의 맞수 토론이 마무리되며 이제 2차 경선은 후보자 4명이 모두 참여하는 마지막 토론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2차 경선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경선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사자 토론이 진행됩니다. 앞서 이틀에 걸쳐 4차례 1대1 맞수 토론을 끝낸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이번엔 2시간가량 상대 후보 지명 없이 정책과 국가 비전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당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2차 경선을 진행한 뒤 오는 29일 결선에 진출할 후보 2명을 가릴 계획입니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옛 사위 티켓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검찰이 방향을 정해 밀고 가는 부당한 기소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 수사라고 날을 세웠는데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비리 범죄에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기소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찾았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검찰 기소를 두고 작심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억하는 범위에서 답변서를 써두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는 과정을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었는데 기소가 이뤄졌다며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해 있고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의 기소가 무도할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대선 개입에 해당한다며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 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 수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보복용 기소권 남용은 결국 검찰 해체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전형적인 매관 매직 사건으로 재직 시절 밝혀졌으면 탄핵 사유였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공언하며 반발하는 것도 그저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범죄를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보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뤄진 전직 대통령의 기소 소식에 양당 모두 선거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선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의혹의 골자는 김건희 여사가
보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전주로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검찰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등검찰청이 약 6개월 만에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지난 3일 대법원이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지검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만큼 공정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재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서울고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김 여사 소환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고검은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이루어진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은 재고발이나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부터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며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씨의 선거 개입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은 전 씨가 전 통일교 간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가 지난 2022년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수천만 원대 목걸이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공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시기 별다른 직업이 없던 전 씨의 부인 계좌에 수억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전 씨가 대구와 서울 지역 구청장 후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은행 표시가 붙은 5천만 원 신권의 출처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기도비라고 주장하는 돈이 청탁을 대가로 한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과거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검찰 수사가 앞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심위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회 가방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사표로 끝이 아니고 철저하게 수사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류 전 위원장이 그동안 쌓은 죄과에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방심위는 정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과방위는 다시는 류 전 위원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에서 경제 안보 또 환율 정책까지 핵심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경제 안보와 환율 두 가지 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특히나 민감한 부분이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한미 통상협의에서는 이 4개 분야가 핵심 의제로 정리됐습니다.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1기 때는 2가지 분야 협상을 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하고 철강에 관한 협상을 했습니다. 2기 때 한미 간의 통상협상 범위는 훨씬 더 복잡하고 포괄적이고 넓고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경제안보 의제는 반도체 등 필수 자원의 공급망을 논의한다는 뜻입니다. 수출 통제 등으로 중국 배제를 압박한다면 가장 큰 수출 시장이 중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곤혹스럽게 됩니다. 통화, 즉 환율 정책이 4대 의제에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트럼프의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 의장은 강달러가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제조업 퇴락을 부른다며 관세 압박으로 상대국 통화 가치를 강제로 올려 약달러를 유도하고 장기 미국 국채를 사실상 무이자로 강매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속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원화를 인위적으로 절상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미국이 환율을 논의하자고 한 건 압박용일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선 미국 달러를 약화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좀 큰 국가에 이걸 제시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냥 합의를 얻어 가지고선 나중에 협상을 더 쉽게 한다. 그런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죠. 광범위하고 시각차가 큰 민감한 의제들이 많은 데다 대선 일정도 겹쳐 있어 이른바 7월 패키지 마련이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을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관세 협상과는 별도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타임즈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머지않은 시점에 국가별로 공정한 가격의 관세를 정할 것이라며 국가별 관세를 정할 때 통계와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의 주둔한 군대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고 일본도 수십억이라고 밝히면서 군대를 위한 지급은 별도 항목으로 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를 전제로 한 종전안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각 모스크바 외곽에선 차량 폭발이 일어나 러시아군 고위 장성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종전협상의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So we're going to try and get out of war so that we can save 5,000 people a week. I think we're pretty close. 바티칸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각 모스크바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2주 만에 다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종전안을 조율했습니다. 러시아는 3시간에 걸친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직접 대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Речь шла, в частности, о возможности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рямых переговоров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Украины. 하지만 당장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크림반도와 동부 4개 지역 일부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걸 전제로 한 중재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신 완전한 휴전을 이룬 뒤 현재 통제선을 기준으로 영토 협상을 시작하자고 역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10여 명이 숨진 참사 현장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영토 문제에선 물러설 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Тимчасово окуповані території, вони тимчасово окуповані. Вони всі належать Україні, українському народу. 미국 특사의 방문을 앞두고 모스크바 외곽에선 의문의 차량 폭발 사건이 일어나 러시아군 장성이 살해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러시아 당국은 내부에 금속 조각을 가득 넣은 사제 폭탄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선 지난해 12월에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화생방 무기를 총괄하는 사령관이 폭발 사고로 숨졌고 우크라이나가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비트코인을 더 안전한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겨주겠다며 지인의 비트코인 45개, 현 시세로 59억 원어치를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전자지갑의 복구 암호문을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저희는 샤넬마실 수 있고요. 태국에서 막 입국한 이 남성은 수십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일당의 자금 세탁책이었습니다. 이들 일당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전한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겨주겠다고 속였는데 피해자에게 새 가상자산 지갑을 구매하게 한 뒤 비트코인 이전을 도우면서 새로 생성된 복구 암호문 니모닉 코드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밀번호와 별개로 이 암호문만 있으면 지갑 안의 모든 가상자산을 언제든 다른 기기에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구 암호문은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에게 공유하면 안 됩니다. 일당은 1년쯤 뒤 복구 암호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현 시세로 59억 원에 달하는데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에 분산 이체하고 태국 암시장에서 일부를 바트화로 환전해 세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블록체인 분석 기법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일당을 특정해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비트코인 25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며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해 몰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충남 천안시 풍세면에 있는 공장에서 큰 불이 나면서 한때 인근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경남 진주시에서는 단독주택에 불이 나 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이 건물을 뒤덮고 새까만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오릅니다. 그 위로 한가득 물을 뿌리는 소방 헬기.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남 천안시 풍세면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근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불은 공장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을 태운 뒤 3시간 50분 만에 꺼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무자 전원 대피한 걸로 묵다공 증상이지 완전한 잡지는 않았어요. 다만 현장의 폭발음과 함께 우회 운전을 당부하는 시 차원의 재난 문자도 발송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불꽃이 일렁거리는 건물 사이로 방화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2층에서 시작한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건물 전체가 탔고 대피하던 주민 9명 가운데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새벽 2시쯤 전북 전주시 서신동에서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허리와 골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 다 와가지고 바로 싣고 갔어요. 택시 막 유리창도 깨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경찰은 택시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풍납동에 있는 주차타워에서 리프트가 기울면서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사고 차량 내부와 건물에 사람이 없던 시간대라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은 주차타워 리프트가 고장나 기울면서 차량 2대가 미끄러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4주 만에 비 소식 없는 맑은 날씨로 야외 활동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와 함께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동쪽 지역은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4월 첫 주말이었던 식목일.
전국 곳곳에 단비가 내려 메마른 땅을 적셨고 태풍급 강풍과 비바람에 눈까지 내린 4월 둘째 주 주말에는 서울의 역대 가장 늦은 봄눈 기록이 남았습니다. 지난 주말은 돌풍과 함께 요란한 비가 쏟아지며 벚꽃 엔딩을 앞당겼습니다. 3주 연속 주말마다 빠짐없이 비가 내린 겁니다. 봄철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뚜렷한 기단이 없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가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최근엔 저기압이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통과했는데 이 시기가 주말과 겹치면서 주말마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반면 이번 주말은 오랜만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해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차 더 건조해질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 남쪽은 고기압, 북쪽은 저기압인 남고북저 기압 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집니다. 내륙에는 초속 15m 이상, 산간에는 초속 20m를 넘는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주말 밤사이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불겠습니다. 건조함에 강풍까지 더해져 산불 위험이 또 커지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 도심과 강남권에서 연등회 행사와 집회가 진행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출발하는 연등회 행렬이 차도로 행진해 조계사까지 이동하면서 일대 도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조계사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문화 공연이 진행돼 우정국로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집회도 이어지는데 오늘 낮 1시부터는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오후 2시부터는 서초동 일대에서 진보단체의 시위와 행진이 이어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는 사흘 연속 수많은 조문객이 몰렸습니다. 장례식은 국가원수 50명을 포함해서 13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에 거행됩니다. 바티칸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베드로 대성당 앞이 세계 각국에서 온 신자와 여행객들로 빼곡히 차 있습니다. 사흘간 일반인 조문이 허용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연일 10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He was a good man, and everybody feel something that they lost with his departure. So I think that is an emotion that cannot be translated in words. 예상을 넘는 인파가 몰리자 교황청은 새벽 시간만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조문객을 밤새 받았습니다. I felt him so close to us, but I know he's in heaven. I know he's in heaven. It's a sad time, but we're praying for him, and so I'm sure he's in a better place. 교황의 장례식은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 오후 5시에 성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됩니다. 추기경단 단장 조바니 바티스타 추기경이 주례를 맡고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과 주교, 사제들이 공동 집전합니다. 주여 영원한 안식을 내리소서라는 앞당송으로 시작해 기도와 성경 강독에 이어 레추기경이 관에 성수를 뿌리고 분향하며 고별 의식이 마무리됩니다. 장례식에는 트럼프와 젤렌스키, 마크롱, 스타머, 폰데어라이엔 등 국가원수 50명과 군주 10명을 포함해 13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장례 미사를 마치면 교황은 마지막 안식처로 택한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운구 행렬은 바티칸에서 출발해 베네치아 광장과 콜로세움 등 유적지를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약 6km를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때 교황청이 초청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관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교황청은 고인이 최종적으로 안치될 무덤 공간의 모습도 공개했는데 과거 대성전의 촛대 받침을 보관하던 벽면 공간입니다. 관에 놓일 위치에는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화려한 장식 없이 흰 대리석 받침에 교황의 라틴어 이름만이 새겨졌습니다. 더 낮은 곳, 소외된 이들에게 향하며 선종 전날까지 대중 곁을 지켰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일정에 맞춰서 명동성당 분향소가 오늘까지 운영됩니다. 명동성당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지하성전에 마련한 분향소에서 조문객을 받습니다. 그동안 추모객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교황을 위해 기도하고 생전 교황이 준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요즘 내수 침체 속에 살아남기 위한 유통업계 영역 파괴 경쟁이 뜨겁습니다. 온라인 업체가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히는 데 공을 들이는가 하면 대형마트가 기존의 틀을 깨고 저가 화장품을 기획 판매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관광객들. 온라인에서 미리 살펴본 옷을 직접 입어보며 품질을 확인합니다. From advertising on Facebook, the price and the quality and also the style is just I think is quite good. 온라인으로 시작해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한 무신사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오프라인 매출은 1년 전보다 250% 늘었고 지난달 방문자 수는 무려 285% 증가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의 강자 올리브영과 다이소는 온라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점포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과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연계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면 가까운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는 픽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실제로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이용자는 분기마다 증가하더니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은 대형마트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마트에서 기획하고 판매하는 저가 화장품입니다. PB 상품처럼 마케팅 비용과 유통 비용을 확 줄여서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저가 화장품 인기 속에 이마트는 LG생활건강과 협력해 스킨케어 제품을 5,000원 미만으로 출시하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매일 써야 하는 제품인데 가격이 너무 고가이면 쓸 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제품이 나오면 좀 편하게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수 침체 속 어떻게든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야만 하는 유통업계. 생존을 위해 선을 넘는 업계의 확장 도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인 등 2천여 명이 지난달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안동에 모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를 엽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뿐 아니라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지역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가영 PD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서울 면적의 1.6배인 9만 9천 헥타르를 태우고 1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줘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안동에서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가 주최하는 제26차 세계 대표자 회의가 열립니다. 국내 중소기업 240여 개와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경제 행사입니다. 행사 개최를 두고 고민도 있었지만 산불 피해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선 오히려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뜻이 반영됐습니다. 찾아가서 그분들을 뵙고 위로하고 또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 실천 과제는 산불 피해 복구와 중소기업 해외 진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256개 전시관이 일찌감치 마감됐는데 K푸드와 K뷰티 기업, 특히 경북 지역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해 수출판로 개척에 나섭니다. 행사 기간에 산불 이재민을 위한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만찬도 지역 음식점에 분산 배치해 지역 상권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 안동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관광객 손님들이 방문하시면은 저희 상인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불로 훼손된 산림복구도 준비 중입니다. 묘목을 기부하고 옥타숲을 조성해 장기적인 회복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나야만이 식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경상북도 안동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수종으로 저희가 식수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월드옥타는 이번 행사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경제에 도움을 줘 이재민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월드 최가영입니다. 먼지가 체내에 들어가면 각종 호흡기 질환을 만들죠. 우리 스스로 조금만 주의하고 신경 쓴다면 우리 환경은 항상 쾌적하고 깨끗해집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초미세먼지의 공습.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재난으로 부상합니다. 40년 만에 불어닥친 최악의 황사바람. 하지만 국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안 것은 잿깔빛 먼지가 이미 나라 전체를 휘감은 뒤였습니다. 코 속에서 먼지 냄새 나는 것 같고요. 답답해요. 목이 너무 칼칼하고 목도 마르고 불편하고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아파요. 안전 운항을 위하여 평소보다 세심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설 단속 반원들이 매연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차 자체를 아주 없애버려야지. 매연이 안 나오면 차량 거기서 이상. 이번 황사는 학교 문까지 닫게 만들었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답답해? 맨날 이 시간에 나가서 놀았는데. 놀이터에도 아파트 단지 안 어디에서도 아이들의 자취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중국에서 날아든 황사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떨어지고 기형이 좀 많이 발생되는 편이죠. 도심의 컴팍한 공기를 피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로 이 카페는 연일 10,000원입니다. 자고 나서는 좀 뭐랄까 머리도 맑고요. 그다음에 좀 상쾌한 느낌을 받아요. 황사가 유통업계의 봄철 새로운 공략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하늘도 노랗고 밖으로 잘 나가지 못했는데 오늘은 기분이 상쾌해요. 이번 주말엔 집에만 있으면 손해일 것 같습니다. 모처럼 비 소식 없이 맑고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는 데다가 전국 곳곳에서는 알록달록 봄꽃 축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렇다 보니 고속도로의 교통량 역시 많아지면서 특히 토요일인 오늘은 비가 내린 지난주에 비해서 교통량 14만 대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이른 아침인 만큼 정체가 길지는 않지만 사고 지점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 휴게소 부근인데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면서 3차로와 4차로 통행이 불편합니다. 주변으로 속도까지 줄이는 모습인데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차로 잘 바꿔주셔야겠고요. 가장 이른 정체는 목포 쪽 순산터널을 앞두고 안산 분기점부터 짧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권 곳곳으로는 강풍 구간에도 주의하셔야겠죠. 교량 건너실 때 핸들 보다 꽉 잡아주셔야겠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의 가장 빠른 정체는 용인 휴게소 부근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60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남양주 일대에서 서서히 차 간격 좁혀가는 모습이고요. 52번 광주 원주선은 원주 쪽으로 자주 막히는 초월터널 앞두고 2km 구간 꽉 막힌 흐름 살펴집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의 정체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산 부근에서 짧은 정체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방 주시도 잘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3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19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화재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겠지만 강풍이 불겠는데요. 소형 태풍급으로 강합니다.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침까지 일부 지방에서는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3도, 춘천이 2.2도, 안동 3.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과 청주 23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제주도에만 비가 오겠고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